자, 모듈레이션 된 신호를 전송해서 수신단에서 잡음의 영향을 받았을 때 SNR 신호의 파워, 잡음의 파워의 비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 보기 전에 일단 베이스밴드 시스템, 다시 말해서 모듈레이션을 하지 않고요. 모듈레이션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그대로 수신단에서 받았을 때, 물론 잡음이 더해집니다. 예, 잡음은 AWGN, N-sub WOPT라고 한 부분이 이게 와인 노이즈입니다. AWG, Additive White House 노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파워 스프레드 댄스는 컨스턴트가 되겠죠. 자, 이런 잡음이 더해지기만 하고 그대로 모듈레이션이나 디모듈레이션이 전혀 없이 그대로, 그래서 MOPT를 보내게 되면요, MOPT의 밴드위스가 W라고 한다면 그 수신 파워는 그대로 S0OPT가 바로 수신 파워가 되게 MOPT가 되겠죠. MOPT가 그대로 필터를 통과할 거고요. 예, 이게 MOPT가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간 와인 노이즈가 이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 이걸 N0OPT라고 우리가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송신단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 어테뉴에이션, 감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서는 일단 감쇄가 하나도 없다, 그죠? 예, 감쇄가 없다고 가정을 이제 일단 하고서 설명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감쇄가 있다, 어테뉴에이션이 있다고 하면요, 그 어테뉴에이션이 LdB다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0분의 L입니다. 이걸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40dB의 어테뉴에이션이 있다면 10의 마이너스 10분의 4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예, 만분의 1. 실제로 보낸 파워의 만분의 1이만큼 크기가 줄어서 이제 수신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쇄가 생긴다, 어테뉴에이션이 생긴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수신되는 파워는 보내는 파워의 그만큼 이제 곱해진 거. PT가 보내는 파워라고 한다면, PT가 보내는 파워면, 자, 이거 전송하는 파워를 PT라고 한다면, 그거에 이만큼이 이제 감쇄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걸 이제 dB 스케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LdB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PM, 실제로 보내는 요 메시지 요거죠. 요거의 파워가 PMdB라고 한다면 PMdB에서 LdB만큼 빠지는 거죠. 그죠? 그만큼, 그래서 PRdB만큼 수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리니어 스케일이고요. 이거는 dB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잡은 부분은요, N0의 에버리지 파워는요, 우리 에버리지 파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N0, 여기 이제 요거는 N0입니다. 여기. 네, 요거는 S N0, N0, F. 그래서 아웃풋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W부터 W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지만은, 실제로 밴드위스는 마이너스 W부터 W까지만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W부터 W까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N0 W가 되겠죠. 여기서 출력하는 잡음의 에버리지 파워는 마이너스 W부터 W까지 적분한 N0 W가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PR만큼 수신하고요. 수신된 시그널 파워와 그 다음에 필터를 통과한 잡음 에버리지 파워를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아웃풋 SNL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베이스밴드 SN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모듈레이션 하지 않고 베이스밴드에서 그대로 전송을 한 거죠. 0Hz를 통과를 시킨 겁니다. 0Hz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여기다가 서브스크립트 B로 붙여서 이걸 베이스밴드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예시가 있는데 숫자를 넣어보면 이제 보내는 쪽이 1kW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5000Hz고요. 그 다음에 N0, 노이즈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인데, 예, N0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을 했고요. L이 어테뉴에이션이죠. 그죠? 예, 그래서 120dB만큼 빠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니어 스케일로 하게 되면요, 이 dB를 리니어 스케일은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예,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낼 때 1kW, 1000W를 쏘게 되면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곱해져서 굉장히 작은 값으로 수신 신호 레벨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무지함이 작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에다가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곱하면, 이거 계산하면 실제로 20dB가 바로 SNR이 되고요. 이걸 dB 스케일로 굳이 바꾸게 되면은 이제 로그 10의 20인데요.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로그 10의 20은요, 로그 10의 10 플러스 로그 10의 2가 될 거고요. 예, 여기 로그 20이죠. 둘로 나눌 수 있죠. 로그 10의 10은 여기 10이 다 빠졌네요. 10이고 10이고요. 예, 그러면 요거는 10이죠. 10dB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dB 스케일로 바꾸게 되면요. 요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예, 마이너스 3dB. 그래서 요건 7d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예, 2의 로그는요. 2를 dB 스케일로 바꾸면 마이너스 3dB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3dB를 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할 것도 없이 여기 이제 7dB다. 예, 이렇게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플레스 캐리어 AM 방식의 앰플리드 모듈레이션의 잡음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존재할 때 성능을요. 다음과 같은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모델을 존재하겠습니다. 자, UOPT는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플레스 캐리어 AM이니 다시 말해서 메시지 시그널의 코사인을 곱해서 모듈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신단의 N sub W는 Y 가우시안 노이즈를 나타냅니다. 랜덤 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주가축에서 보면 N sub W는 다음과 같이 항상 일정한 크기에서 N0 5V의 균일한 밀도를 갖는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다. 예. 이게 SNW라고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UOPT는요, 이 신호는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할 거고요. 이 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밴드 패스 필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잡음은 이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잡음이 될 텐데, 우리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잡음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인페이지 성분과 쿼드레치 페이지 성분, N sub C와 N sub S의 식으로 나타내죠. 네. 그래서 센터 프리퀀시가 밴드 패스 필터는요, 여기 밴드 패스 필터는 센터 프리퀀시가 F sub C인 이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필터를 통과한 잡음이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N of T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신 파워만 보면요. 자, 요 신호의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신 파워는 요 신호는 제곱해서 우리가 시간 평균을 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자, R of T에서 R of T는 U of T와 그다음에 와인 노이즈를 이제 R of T는 U of T에다가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와인 노이즈 우리가 N of T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U of T와 N of T의 합이 R of T고요. 이 R of T가 이제 수신단의 디마듈레이터를 통과하는데요.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어 AM의 디마듈레이터 이제 코사인을 이제 곱해서 디마듈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로페스 필터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코사인을 발생한 이제 캐리어 프리퀀시 F 서브 C인 코사인 함수를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송신한 신호, 송신단에서도 사용했던 2파이, 2파이 FCT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코사인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송신단에서 로컬 오실레이터와 수신단 로컬 오실레이터 간에는 정확하게 동기가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코사인 함수 사이에는 파이라는 위상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파이라는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동기가 정확하게 맞으면 파이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코사인 함수 사이에는 파이라는 값을 이제 위상 차이로 갖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파이라는 위상 차이를 갖는 코사인 함수를 발생해서 R오브t에다 곱하게 되면요. R오브t 곱하게 되면 신호 성분 U옵t와 잡음 성분 잡음 NOt에 각각 코사인이 곱해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신호 성분의 곱해짐, 신호 성분의 코사인 함수가 곱해졌고요. 자본 성분은 N sub C와 N sub S, 인페이저 쿼드레이트 성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둘 다 모두 코사인과 코사인, 이 코사인이 여기서 발생한 코사인이 다 곱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코사인과 코사인 곱해진 부분이 있고요. 코사인과 코사인 곱이 있고요. 여기도 코사인 곱이 있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있는데요. 자, 코사인과 코사인 곱은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여기 코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요. 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여기 마찬가지로 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그죠? 예, 여기 상함수 공식에 해가지고 다 풀어쓰게 되면은요. 자, 요 수식에서 우리가 이제 로페스 필터를 통과합니다.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면 결국은 하이 프리퀀시 시스템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EFC 성분이죠. EFC 성분 필터 아웃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로페스 필터를 통과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EFC 성분이 있고 여기 EFC 성분이 다 전부 로페스
필터를 통해서 잘 없어지고요. 결국 남는 거는 신호 성분 이 부분과 잡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남는데요. 네,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으로 이렇게 두 개 합으로 분리가 됩니다. 신호는 자, 이 부분을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신호의 에버리지 파워와 이 신호의 잡음에 해당하는 잡음 신호의 에버리지 파워를 구한 다음에 그 비율을 구하면 SNL일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게 결국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만일에 파이가 0이라면 파이가 0이라는 얘기는 송신단의 코사인과 수신단의 로컬 오실레이트 코사인 함수가 두 개가 이제 정확하게 동기를 맞은 경우죠. 근데 동기가 정확하게 맞은 경우 우리가 디마줄레이터를 우리가 코헤런트 디마줄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코헤런트 디마줄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싱크러스 디마줄레이션 또는 코헤런트 디마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파이를 0으로 놓게 되면 사인 파이는 완전히 이제 0이 돼서 없어지고요. 결국은 그리고 코사인 파이는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신호 성분 이 부분과 자음 성분 이 부분만 남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코사인 파이는 1이 되니까요. 2분의 1 n 스브 c만 남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신호 성분, 자음 성분이 남고요. 각각의 파워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호 성분의 파워는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 되고요. AC 제곱하고 그다음에 M of T의 시간 평균을 우리가 P sub M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 성분 S0의 에버리지 파워는 PM 이제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S0 더하기 N sub 0인데 N sub 0 T인데요. 이 N sub 0 T의 에버리지 파워를 우리가 P0라고 놨고요. P sub N0로 놨고요. P sub N0는 자 요거 제곱해서 평균 내니까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NC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 P sub NC라고 놓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P sub NC를 구하게 되면은 피스 오브 엔젤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비율을 계산하게 이게 두 개의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PS0와 PS N0가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웃풋 SNL입니다. 끝단에서 SNL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자, 이 부분입니다. 4분의 1 잡음 부분과 잡음의 파워를 먼저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잡음은 4분의 1 P sub NC가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봤었냐면 P sub NC, 인페이지 성분은 쿼드레이트 페이지 성분하고 파워가 에버리지 파워 같거든요. 그래서 P sub NC와 P sub NS 같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 P sub N하고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P sub N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 와인 노이즈를 우리가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하죠. F sub C를 캐리어 프리퀀시로 하는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나면 나오는 신호, 필터드 노이즈죠. 잡음을 필터를 통과한 잡음을 우리 N of T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N of T는 인페이지 성분과 카드리지 페이지 성분을 각각 갖고 있는데요. 이 N of T의 average power는 인페이지 성분 P sub NC와 카드리지 페이지 성분 P sub NS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P sub N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P sub NC가 같기 때문에 P sub N은 P sub N 다시 해서 아웃풋 밴드 패스 필터의 아웃풋 에버리지 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P sub N of T 아웃풋 N of T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적분하면 되죠. 이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인풋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 인풋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에다가 이 필터의 어, 프리퀀시 리스판스 절대값 제곱. 그래서 높이는 1입니다. 그죠? 아이디어란 밴드 패스 필터의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풋은 크기가 항상 2분의 1 N0인 이런 와인 노이즈고요.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필터가 이런 모양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아웃풋의 N of T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고요. 그러면은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적분하면 요 면적, 요 비금친 면적이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4분의 1에다가 요 2n0 w를 곱하게 되면 4분의 1에 2n0 w를 곱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에버리지 파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4분의 1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신호성분 그죠? 신호성분은 4분의 1 AC 제곱 PM이죠. 신호성분 PS 제로입니다. 그죠?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웃풋 SNL 이 지점 아웃풋 맨 출력단에서 아웃풋 SNL과 그 다음에 베이스밴드 SNL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PR을 계산하면요 수신 파워는 여기서 수신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모듈레이트 신호를 디마듈레이트 하기 전에 디마듈레이트 하기 전에 받은 신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마듈레이션 하면서 신호가 이제 어,
에버리지 파워의 이제 값이 바뀔 수 있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받은 신호 그대로 우리가 이제 PR이라고 하면 PR은 PU가 되는 U는 U of T 에버리지 파워가 되면 U제곱이죠. U제곱을 전부터 T까지 T분의 1로 나눈 다음에 리밋 T goes to infinity 하면 시간 평균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KS 신호를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로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럼 U of T는 뭐였냐면 여기서 U of T는 A sub C M of T 코사인 2파이 FCT였죠. 예, 이거의 에버리지 파워는 결국 제곱해서 그죠? 적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AC 제곱 B sub M이 나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구한 아웃풋 SNR 이 식이죠. 이 식을 다시 이제 이 식으로 PR로 다시 2분의 1 AC 제곱 PM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PR로 놓게 되면요. 결국 PR P값을 나누기 N제로 W가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은 우리가 베이스 밴드 SNR과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웃풋 SNR은 베이스 밴드 SNR과 같다. 그죠? 예,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아웃풋 SNR 모듈레이션 하지 않았을 때 SNR과 이제 메시지를 그냥 모듈레이션 하지 않고 보냈을 때와 SNR이 똑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비율, 아웃풋 SNR과 인풋 SNR, 그 베이스밴드 SNR의 비율을 우리가 figureomet, F 줄여서 FO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에 자만 따서 FOM 하게 되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1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이제 모듈레이션 방식에 따라서는 이 figureomet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1이 나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할 건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 AM에서는 figureomet이 1이다.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아웃풋 SNR과 베이스밴드 SNR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싱글 사이드 밴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3장이죠. 3장에서 우리 본 것처럼 SSB 싱글 사이드 밴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요. 다음과 같이 M of T와 M of T의 힐버트 트랜스폼, M 해트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예, 힐버트 트랜스폼의 합으로 이제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의 M of T와 힐버트 트랜스폼이 곱해져서 합해지는 형태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었고요.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F sub C와 마이너스 F sub C가 있으면요. 스펙트럼은 그래서 뭐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upper side band 같은 경우에 또는 lower side band 그래서 이쪽에 lower side band 그래서 전체 2W 대역폭 중에서 반만 실제로 대역폭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싱글 사이드 밴드, 양쪽 사이드, upper와 lower 사이드 밴드 두 개 중에서 한쪽 사이드만 보낸다. 이런 의미죠. 이런 방식이고요. 자, 이때 이제 잡음이 더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OT는 실제로 이 시그널이 이제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고요. 그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와인 노이즈가 ROT에는 이제 와인 노이즈를 통과한 요 신호 싱글 사이드 밴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트 시그널은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하고요.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잡음 NOT죠. NOT는 같이 NC와 NS 인페이저 쿼드레이트 페이즈 합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 M of T 코사인과 인페이지 성분의 코사인 두 개의 합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코사인으로 묶을 수 있고 여기 사인으로 묶을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수신단에서 이제 수신된 신호를 받아서 디마듈레이션을 할 때는 우리가 캐리어가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F sub C를 캐리어라는 코사인 함수를 발생시켜서 곱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에 해당하는 성분만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패스 필터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실제로 여기다 이제 우리 앞에서 여기서 구한 R옵티에다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요. 여기 코사인과 코사인을 곱하면 코사인 제곱 형태가 되고 코사인과 사인을 곱하게 되겠죠. 코사인과 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사인 4파이 FCT 텀이 나오니까 로페스 필터는 이제 EFC 이제 사인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 곱하면 사인 4파이 FCT가 나오고요. 얘는
EFC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로페스 필터링이 되겠죠. 로페스 필터에서 필터 아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텀은 전체는 없어집니다. 그죠? 예, 로페스 필터링 통하면요. 코사인이 곱해진다면 결국은 남는 부분은 이 코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서 예,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은 자 바로 이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N 서브 C 성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신호 성분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신호 성분과 자본 성분의 합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신호 성분의 파워와 자본 성분의 파워의 비를 이제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y of t는요. y of t는 2분의 1 AC M of t와 2분의 1 NC of t 예, 자본 성분 두 개 합으로 주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요 신호 성분 제곱해서 파워 구하 계산하면은요. average expected value 계산하면은 타임 에버리지 하면은요. 예,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요거 제곱해서 평균 내셈 4분의 1이 되면서 NC의 제곱이 NC의 파워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비율, 요 두 개의 비율을 계산하면요. P0와 PN0의 비율을 계산을 하면 자, 여기 P sub NC를 이제 P sub NC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P sub NC는 PN과 같죠. PN과 같은데, 자, 여기서 유의할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 PN을 계산하기 위해서 PN의 파워 스프레츄럴 덴시티를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요. 실제로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전체 필터에 대해서 저희 필터링을 하게 되면요. 여기 F sub C고요. 여기가 EW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upper side band만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터링을 할 때는 어디를 필터링 하게 되냐면 여기만 필터링을 하게 된다고요. 예, 그럼 잡음도 여기 들어오는 잡음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실제로 저희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F sub C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upper side band가 여기 있고 필터 아웃을 여기만 필터링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적분을 여기서 적분을 할 때 필터 아웃은 결국은 여기서까지 적분을 하고요. 여기서까지 적분을 하니까 실제로 EW 전체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W, 여기가 W죠. 그죠? W만큼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면적은 결국은 이와 같이 주어질 겁니다. 그죠? 높이는 2분의 N제로고요. 예, 2 곱하기 W가 전체 면적이 될 거고요. 그럼 결국 N0 W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N이 2N0 W가 아니라 반에 해당하는 N0, 반대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N0, N sub 0 W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PR은 받은 이제 우리가 U of T를 받아가지고 U of T의 이제 우리가 받은 신호는 U of T가 되는데 U of T average power죠. 예, U of T average power는 limit T goes to infinity. 그다음에 제곱을 해서요. 예,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 이게 PU거든요. 예,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두 개 텀 나온 거 각각의 파워에 합을 하게 되면요. 2분의 1 AC 제곱 PM 더하기 2분의 1 AC 제곱 PM. 다시 말해서 M of T에 해당하는 부분과 M 해트, 힐버트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부분 두 개의 합인데요. 그 각각의 파워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AC 제곱 PM이 되겠죠. 두 개 합치면요.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PR이라고 놓게 되면요. 결국은 아웃풋 SNR은 다음과 같은 값과 똑같고 이것이 바로 베이스밴드 SNR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웃풋 SNR과 베이스밴드 SNR을 같기 때문에 피규어 오브 메릿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어 방식과 같죠. 그죠? 예. 이 피규어 오브 메릿이 1이 되는 점은 같습니다. 네. 자, 이제 AM 중에 이제 AM 여러 방식 중에서 컨벤셔널 AM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전통적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자, 잡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벤셔널 AM 같은 경우에는요. 자, U of T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모듈레이션에서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노멀라이즈를 하고요. 예. 자, M sub N 모듈레이션을 이제 모듈레이션 인덱스 A가 곱해지죠. 예, 그래서 M sub N of T는 항상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죠. 예, 최대값이 1이 넘지 않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오브 모듈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AM 신호가 만들어지면요. 수신단에서는
잡음이 이제 더해집니다. 자, 이 N of T는요, AWGN 잡음이라기보다는요, 자, 이 신호가 이미 F sub C, 예, 가 캐리어 프리퀀시를 F sub C로 하는 그죠? 밴드 패스 신호거든요. 예, 밴드 패스 신호라고 보시면은 자, 더해지는 잡음도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N of T는 밴드 패스 필드가 통과된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자, 수신된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AM 디마줄레이터인데 수신단에서 디마줄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코헤런트 디마줄레이션 방법이 있고 엔블럽 디텍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코헤런트 디마줄레이션 하는 경우는 실제로 수신 신호에다가 어, 캐리어 코사인 2파FC를 곱한 다음에 로페스 필터링을 통과시키면은 그죠? 네, 이거 원하는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엔블롭 디텍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엔블롭 디텍션은 훨씬 더 가격이 싼 로코스트로 구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필터를 자, 이런 일단 그 로컬 오실레이터가 필요 없이요. 렉티파이어와 로페스 필터만 통과시키면은 그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잡음의 영향을 이 과정에서 잡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싱크러너스 디마줄레이트입니다. 싱크러너스 디마줄레이트는 코사인 함수를 그대로 곱해서 로페스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걸 잡아내는데 수학적으로 쭉 보면은요. 자, 이 신호가 들어오고요. 잡음 바로 여기 있죠. 예. 자, x of t, x of t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x of t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곱해지면 여기 x of t고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이 곱해집니다. 그죠?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잡음에 코사인이 곱해진 겁니다. 그죠? 예, 잡음 인페이즈고 커들지 페이즈 성분이고 여기 코사인 곱해서 코사인 제곱이래 코사인과 원래 있던 사인이 곱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상함수 공식에 의해 가지고요. 예, 예, 코사인 제곱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있겠고요. 자, 2분의 1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4패 FCT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코사인 제곱텀 묶어준 겁니다. 얘와 얘를 묶어준 게 바로 요 텀이 나온 거고요. 두 개 합쳐졌고요. 그래서 n sub c가 얘하고 같이 합쳐집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코사인과 사인은 삼각형의 공식에서 이렇게 되겠죠. 사인 4파이 FCT는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의 곱으로 주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이 보면요. 지금 신호 성분이 여기 있고 잡음 성분이 여기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 잡음 성분이. 그러니까 신호 성분, 잡음 성분이 여기 더해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따로 여기도 잡음 성분이 더해졌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1이라는 거요. 여기 이제 우리 계속 1이 따라 붙는데요. 이 1은 우리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컨벤셔널 AN 같은 경우에는 이 1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엔블록 디텍션에서 필요한 건데요. 이 1을 넣어주는 것은 결국 추가적으로 A sub C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A sub C AMNT 코사인 2파이 FCT. 그래서 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것만 보내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캐리어를 보내는 거죠. 그죠? 예, 이 캐리어를 보내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거고요. 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빼고요. 이 일을 빼고, 그래서 이건 DC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자, 우선, 로페스 필터링 먼저 하겠습니다. 로페스 필터링을 하면 이 부분 없어지고요. 이 부분도 없어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신호 성분과 자원 성분이 나는데 이 일이 따라 붙더라 하는 얘기죠. 항상 상수가 따라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값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제거할 수가, 리무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항상 정해진 값이 따라오기 때문에 리무빙을 하게 되면 신호 성분과 자원 성분은 이렇게 합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신 신호의 파워는요. 수신 신호 파워는 수신 신호 파워는 이제 이 부분을 제곱한 거, 이걸 제곱한 거를 타임 에버리지를 내는 거죠. 리밋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고요. 요걸 요 부분의 리밋을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우리가 PMN이라고 우리가 이제 PMN이라고 이제 노멀라이즈된 파워입니다. 노멀라이즈 신호에 타임 에버리지를 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신호 성분에 대한 이제 파워 에버리지 파워가 되고 잡음 성분은 자, NC 그죠? 2분의 1 AC NC of T인데요. 요거 제곱하면은요. 4분의 1 AC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NC의 제곱의 에버리지 expected value가 되겠죠. 여기 이제 PNC고요. PNC는 우리가 앞에서 EN제로 W라는 걸 알죠. 이건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호 파워와 자원 파워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컨벤셔널 AM의 아웃풋 SNR은요, 이와 같이 유도가 됐고, 앞에 페이지 4분의 1 여기 캔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P sub NC는 인페이지 성분 N sub C average 파워죠. 그건 우리가 EN0 W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 P sub MN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 된, 메시지 시그널의 에버리지 파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P sub MN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 sub MN은 이제 분자는 t가 0부터 무한대에서 이제 시간 평균을 내는 거죠. 0부터 t까지 메시지를 제곱한 게 이제 이게 메시지 에버리지 파워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뭘로 나눠주냐면은 마찬가지 시간 평균인데요. 최대값 맥스죠. m of t의 맥스의 최대값 제곱. 예. 자, 이 적분을 이제 우리가 여기 최대값이죠. 가장 큰 값을 제곱해서 시간 평균을 낸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픽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이게 average PM이고요. 얘는 PP라고 제가 했습니다. PP는 픽 파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average to peak power ratio, peak power ratio. 그죠? 예, 그래서 평균과 픽 파워의 비다. 그죠? 예, 이걸 우리 P sub MN이다. 이렇게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P sub MN을 정의를 하고 나서요. 자, 우리가 이제 뭘 구하고 싶으냐면은 이 아웃풋 SNR이 베이스밴드 SNR, SNRB라고 했죠. B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베이스밴드 SNR은 PR 나누기 N0W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PR은 뭐냐, Received Signal Power는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PR이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R. 예, 이걸 PR로 놓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수식을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조작을 해서 이 식이 이 식과 같아지려고 하면요. 여기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캔슬이 되고서 이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PR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 1이 들어간 이유는요. 본래는 요 앞에 이제 일이 없는 부분이 실제로는 파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수신 파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신호가 메시지 파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이 더해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수신 파워 안에는 캐리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2분의 1 AC 제곱에 캐리어 파워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리시브 파워 안에는 우리가 캐리어 파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캐리어 파워가 그만큼 까먹었기 때문에 수신 신호 안에는 이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1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요 텀이 이제 들어가면서 요 텀으로 나눠줘야만 이제 수학적으로 두 개가 같아지겠죠. 두 개가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R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베이스밴드 SNL이 되고요. 그 베이스밴드 SNL 앞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곱해집니다. 상수가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에타라고 놨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P sub M은 항상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노멀라이즈 한 거니까요. 1보다 작고 A도 모듈레이션 인덱스 1보다 작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 이게 1보다 작은 값이고요. 야, 지금 에타는 당연히 지금 이제 1 플러스 이제 요 부분이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에타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웃풋 SNR은 컨벤셔널 AM의 아웃풋 SNR은 항상 베이스밴드 SNR보다 작다. 예. 자, 이렇게 작아지는 이유는 여기 이 캐리어 파워에서 실제로 전송하는 파워, 리시브드 파워 중에서 전송하는 파워,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파워 이외에 나머지 캐리어 파워를 전송하는 파워를 까먹기 때문에, 그죠? 까먹기 때문에 실제로 SNL이 더 아웃풋 쪽의 SNL에서는 실제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SNL이 더 떨어진다. 그죠? 로스가 생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실제로 얼마만큼 로스가 생기는지 보면요. A를 모듈레이션인데 0.9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드, 그죠? 노멀라이즈 파워는 다시 말해서 average to peak power ratio는 0.1 예, 해서 숫자를 넣어보게 되면요. 이 B가 그죠? 예, 얘와 얘 B 다시 말해서 에타가 되겠죠. 이게 에타가 되는데 에타는 0.07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값을 계산을 하면 0.075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1dB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웃풋 SNR은 베이스밴드 SNR보다도 약 마이너스 11dB 정도 더 떨어진다, 감소한다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왜 이러한 로스가 생기는지 제가 앞에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synchronous demodulate에서 자음의 영향을 받는데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받는데 이제 envelope detector를 사용했을 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맷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는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예, 플러스 자음이 더해집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똑같고 이제 이 envelope detector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자, 이 envelope detector 인풋은 ROT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두 개, 예, 두 개의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주어질 거고요. 신호 성분력이 있고요. 잡음이 여기서 더해지고 또 잡음이 여기서 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envelope detector에 통과하는 거는 이 신호가 들어가서요. 이 신호가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 신호는 코사인, 실제로 코사인과 사인의 합이고요. 예, 코사인과 사인의 합이고 그래서 실제로 A 더하기 코사인 2파이 FCT와 B 더하기 사인 2파이 FCT 이 두 개가 더해지면요. 엔블롭 디텍터를 통과하면요. 얘는 뭐가 나오냐면 이걸 두 개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죠? 예. 뭐 파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오겠죠. 페이즈가 나오고 페이즈는 이제 이 A와 B의 아크 탄젠트가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요 앰플리튜드 그죠? 요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부분. 예. 요 코사인과 사인의 합이 이제 앰플리튜드가 루트 스퀘어 루트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로 나오는데 요 부분이 엠블롭이죠. 그죠? 예. 요 엠블롭이 바로 여기서 엠블롭 디텍스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코사인의 앰플리튜드 사인의 앰플리튜드의 각각의 제곱의 루트 취해준 값이 엠블롭이다. 그게 바로 엠블롭 디텍트에서 나오는 값이다. 그래서 바로 코사인의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것과 사인의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요 부분 두 개 제곱, 그죠? 예, 요거 제곱해서 두 개 더한 거에 루트 취한 값이 바로 엠블롭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요 V sub R of T가 바로 엠블롭 값을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자, 엠블롭 디텍트의 아웃풋은 이와 같이 엠블롭 디텍트 아웃풋은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될 겁니다. SNL이 굉장히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하이 SNL 케이스와 하이 SNL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볼 텐데요. 하이 SNL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여기 이제 메시지에 여기 메시지 파워 여기 메시지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파워가 이 부분의 파워가 요 잡음의 파워보다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예, 이게 하이 SNL 케이스거든요. 다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N sub C가 잡음이기 때문에 랜덤하죠. 랜덤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는 랜덤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시그널의 파워가 시그널의 레벨이 잡음의 레벨보다도 클 확률 아주 크다. 예, 아주 클 확률이 거의 1이다.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항상 사실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의 항상 이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죠? 시그널의 레벨이 잡음의 레벨보다도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에스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자,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두 개 합한 것도 크고요. 그러면 이 값은 무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이 값을 무시하게 되면 자, 여기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져서 approximation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앞에서 마찬가지로 DC에 해당하는 1을 빼고서요. 신호성분과 자본성분만 본다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 여기서 y of t죠. 이 y of t는 신호성분과 잡음성분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SNR 신호의 파워와 자음의 파워를 그다음 신호의 파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될 거고 이건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 거기 때문에 PMN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WG 파워를요. 그리고 제곱했으니까요. 각각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 sub c의 파워를 p sub nc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앞에서 우리가 아웃풋 SNR은 에타 곱하기 그죠? 예, 에타 앞에 정의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약간 이 수식을 우리 조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에타가 1보다 작은 에타가 상수 곱해주고 베이스밴드에 SNR 그래서 SNRB로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envelope detection이나 하이 SNR입니다. 하이 SNR에서는요. 자, 우리가 하이 SNR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했습니다. 하이 SNR 가정했을 때 베이스밴드 아웃풋 SNR은 베이스밴드 SNR에 에타를 곱한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싱크로너스 디마줄레이트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 SNR의 결과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로우 SNR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로우 SNR일 때, 자, SNR이 작을 때, 그때는 envelope detection의 아웃풋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수학적으로 approximation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envelope detection의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제곱의 합이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쓴 거고요. 네, 이거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풀어서 쓴 거고요. 네, 전개를 한 겁니다. 제곱을 전개를 한 겁니다. 여기 제곱을 전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로 넘어갈 때는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썼냐면요, 시그널의 파워가 이제 요거죠. 요게 작기 때문에 상대 이제는 뭐 로우 SNL이기 때문에 잡음 NC보다도 이 값이 작습니다. 그죠? 예. 그 작다는 사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요. 이용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NC 제곱 더하기 NS 제곱을 뺐습니다. 빼게 되면은 요걸 이제 팩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를 무시를 합니다. 얘를 무시를 하고요. 예,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크니까요. 자본의 파워가 크기 때문에 얘를 무시를 하면요. 요 텀이 나오죠. 요 두 개 텀이 나오고 요걸 이제 묶어줍니다. 그죠? 예, 묶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 쓸 수가 있겠죠. 예, 이 부분이 무시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작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무시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VN of T 예, 잡음의 이제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VN 제곱이고요. VN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루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루트, VN은 이렇게 이제 NC 제곱 더하기 NS 제곱에 루트 취해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를 이용할 수 있죠. 루트 1 플러스 엡실론은요. 1 더하기 엡실론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요. 1 더하기 2분의 엡실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값보다도 이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 값을 우리가 엡실론에 넣는다면요. 이건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 더하기 엡실론 루트 취해준 거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밖으로 나온 거고, 루트, 이제 이 부분은 VN이 돼서 밖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루트가 취해져 있죠. 예, 루트 1 더하기 엡실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approximately 1 더하기 엡실론 오버 2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엡실론 오버 2로 없어. 1 더하기 엡실론 나누기 2. 여기 엡실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엡실론이거든요. 엡실론 2로 나누면 여기 캔슬 되고서 여기 엡실론 나누기 2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pproximate 돼 있고요. 이렇게 approximate 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요. 결국은 신호 부분이 신호 부분에 나머지 잡음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다 잡음이 더해졌죠. 그죠? 예. 신호 더하기 잡음 형태로 바꿔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어프락시메이션 한 이유는 신호 더하기 잡음인데 지금 사실은 신호 더하기 잡음이 더해졌지만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확하게는 신호 더하기 잡음 형태가 아니고요. 신호가 메시지 여기 있죠. 시그널 파트에 뭐냐면 이게 잡음이잖아요. 그 잡음이 곱해진 거죠. 예. 그래서 신호 더하기 잡음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 형태로 나오면은 우리가 시그널 파워와 잡음의 파워로 나눠줘서 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신호 성분의 잡음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와 잡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눌 수가 없을 경우에는 SNR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아웃풋 SNR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그널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로우 SNR 케이스를 우리가 봤는데요. 로우 SNR 케이스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이 됐죠. 예, 엔블록 디텍트 아웃풋은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호 성분의 잡음이 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내 신호의 잡음이 곱해지는 순간에 내 신호는 전부 다 잡음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미 잡음이 곱해진 상태에서는 내 신호를 분리해낼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노 SNL인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디텍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냐면 SNL이 충분히 작으면 안 된다는, 작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SNL이 충분히 커야만 내가 원하는 신호를 잡아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 SNL이 커야 되느냐. SNL이 충분히 커야만, 그죠? 예, 낮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SNL이 충분히 커야 되는데 얼마나 커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인계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SNL이 어떤 값 이하가 되면은 SNL이 너무 작아서 지금 수학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SNL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럼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파워를 우리가 만약 신호와 잡음이 이렇게 합의 형태가 되면요, 신호의 파워를 크게 하면은요, 신호의 파워를 크게 하면은 SNR이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신호의 파워를 크게 하면 SNR이 증가를 하는데, 신호에 이런 식으로 잡음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면 아무리 내가 시그널 파워를 크게 해도 잡음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해도 큰 값에다가 잡음이 곱해지면 여전히 잡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SNR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형태가 돼야만, 그죠? 파워를 키우면은 시그널의 파워를 키우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 SNL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파워를 크게 하면 할수록, 그죠? 예, 신호의 파워를 크게 하면 할수록 SNL이 증가가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계값이 존재해서요. 어떤 이제 인계값보다도 클 때는 시그널의 파워를 크게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SNL이 좋아지고요. 리니어하게 좋아지고요. 비례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비례해서 이제 그 SNL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계값 이하에서는 리니어한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하고 리니어냐면요, 가로축을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쇼라는 로라는 값을 정의합니다. 이 로는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쇼예요.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쇼. 예. 그래서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쇼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캐리어 파워 있죠. 캐리어가 뭐냐면 A sub C 코사인 2파이 FCT잖아요. 그죠? 이 캐리어 파워는, 에버리지 파워는 2분의 1 AC 제곱이거든요. 예, 그래서 캐리어 파워와 잡음의 파워를 잡음 파워는 EN0 W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캐리어 파워와 잡음의 파워의 비를 냈던 겁니다. 이거와,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로가 크다는 얘기는요, 로가 크다는 얘기는 잡음이 기본됐을 때, 캐리어의 파워를 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캐리어 파워를 크게 했을 때, 캐리어 A sub C의 값을 크게 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리니어하게, 그죠? 그래서 아웃풋 SNR이 로우하고 같다. 그죠? 예, 로우를 크게 하면 거기에서, 로우를 10배 하면은 SNR도 10배가 돼야 되고, 로우를 이제 100배를 하면 SNR도 100배가 되게끔 리니어하게 증가하도록 이제 하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된다는 얘기. 그거는 어떤 인계값 이상에서만 그게 존재하고, 인계값 이해할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면 계산을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0.91 곱하기 로 제곱이니까, 로가 이제 어떤 인계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리니어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로가 이제 1보다, 예를 들어서 로가 이게 보시다시피 로가 여기 이제 1이 있는데 로가 1보다 작으면은요, 로가 1보다 작을 경우는 로 제곱이면 1보다 더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 영역에서는 로를 증가시켜도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고 이 수식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더 작은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더 작은 값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계값을 우리가 여기 이제 줄 수 있고요. 여기 1을 중심으로 여기 1보다 큰 경우에는 로를 기준으로 해서 로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요식을 따라가서 로가 증가하면서 SNR, 아웃풋 SNR도 같은 기울기로 증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SNR을 얻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CNR, Carrier to Noise Ratio 인계값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아웃풋 SNR은 여기 잘못됐네요. 아웃풋 SNR은 리니어하게 증가니까 빌로우가 아니라 어버브가 되겠죠. 예, only 어버브입니다. 예, CNR threshold보다도 커야만, 그죠? 예, 인계값보다 커야만 아웃풋 SNR이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슬롭이 이제 1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인계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컨벤셔널 AM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파워를 확보해야만 내가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SNL이 이제 작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AM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터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터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수신신호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예, 터널에는 신호가 잘 안 들어옵니다. 신호 레벨이 낮아져요. 그럼 SNL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갑자기 SNL이 충분히 크다가 이제 뭐 SNL보다는 이제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A sub C 값이 갑자기 작아져요. 예. 그죠? 예. 앰플리튜드가 작아집니다. 수신되는 앰플리튜드가 작아지면 이 인계값은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인계값 위에서는 내가 인계값보다 클 경우에는 내가 볼륨을 크게 하면은요, A sub C 값을 크게 하는 거예요. 볼륨을 크게 하면은 볼륨을 크게 한 만큼 내가 이제 아웃풋 SNR을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수신단에서 이 인계값이 이하로 가게 되면 아무리 내가 볼 A sub C 값을 크게 해도 내가 원하는 아웃풋 SNL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터널 속에서 우리가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여전히 잡음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예. 내 메시지에 잡음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아무리 신호를 크게 해도 그죠? 예, 신호를 크게 해도 그 크게 한 거에 잡음이 곱해지면 여전히 잡음이거든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 영역, 그죠? 트레시홀드 밑에서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우리 책에서는 이제 example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듈레이션 방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세 가지 방식을 얘기했는데 요구사항을 줬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을 줬냐면요. 50dB의 아웃풋 SNR을 내가 얻고 싶다. 항상 이제 우리 설계를 할 때는 목표, 타겟 아웃풋 SNL이 항상 이제 주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의 성능을 얻고 싶냐. 그래서 디마듈레이트의 아웃풋 단에, 그죠? 그래서 SNR 아웃 또는 뭐 이렇게 아웃, 그죠? 예, 이게 이제 50dB가 된다는 얘기. 이걸 50dB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PT 전송하는 파워는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죠? 예, 트랜스미 파워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의 대역폭, 그죠? 예, 얼마의 대역폭이 필요하냐. 예, 이제 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필요한 대역폭은 당연히 변조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대역폭의 차이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메시지의 전송 파워, 예, 메시지의 전송 파워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PMN을 알아야 됩니다. 노멀라이즈 파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맥시멈, 그죠? 최대 값을 알아야 되죠. 메시지 최대 앰플리튜드 값을 알아야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실제로 PR, 우리가 받는 쪽의 파워는 보내는 쪽 PT, 그죠? PT하고 관계가 있죠. 예, 50dB만큼 어테뉴이션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0의 5승입니다. 예, 그래서 10만 분의 1만큼 50dB는 10의 5승이고요. 예, 그래서 10만 분의 1만큼 보낸 신호가 감쇄가 한다.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한번 이제 주어진 필요한 전송 파워를 계산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실제 싱크 펑션 제곱으로 주어졌는데 뭐가 좀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주어졌죠.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를 이제 메시지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지금 싱크 펑션 제곱한 거에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걸 싱크 펑션 제곱한 걸 이제 요게 지금 실제로 문제 주어진 게 이거죠. 싱크 펑션 제곱한 게 주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4 곱하기 4 싱크 펑션, 4 싱크 펑션 두 개 곱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한지 이 메시지를 이러한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갖는 메시지가 차지하는 대역폭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대역폭을 구하기 위해서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주면 오토콜레이션 펑션에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그죠? 예, 메시지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나오는데요. 예,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얘기죠. 이걸 구해야만 이제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싱크 펑션 두 개의 곱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싱크 펑션은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제 벡터 펑션, 직사각형으로 주어지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싱크 펑션의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직사각형인데 여기가 1000이면은요. 예, 여기가 이제 5000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5000.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싱크 펑션은 이제 요 두 개 이걸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은 직사각형이 되고 이걸 푸리어 트랜스폼 직사각형인데 실제로 두 개 시간축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축에서 곱하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와 컨볼루션 하면 그죠? 예. 그래서 대역폭이 5000Hz인 직사각형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은 직사각형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이와 같이 대역폭이
만이죠. 만 헤르츠가 되는 이제 삼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노테이션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제 요 값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한지를 본 건데 그게 바로 10kHz 만 헤르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메시지의 대역폭은 일단 만 헤르츠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이스밴드의 SNR을 이제 먼저 계산을 해보면 PR 나누기 N0 W잖아요. 그죠? 예, 문제에서 N0 줬고요. W는 우리가 10의 4승, 예, 만 헤르츠고요. 그 다음 PR은 이제 이렇게,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PR은, 자, 여기서 PR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dB, 50dB만큼 어떻게 해주시니까 PR은 보내는 거에 10-5승이 곱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PR 대신에 이걸 넣어줍니다. 이걸 넣어주면 PT의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파워를 몇 와트로 쏴야지, 몇 dB 또는 몇 와트로 쏴야만 내가 원하는 이제 베이스밴드 SNR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PT와 SNR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방식별로 우리가 각 모듈레이션 방식별로 예를 들어서 더블 사이드 밴드 서페스 캐리어다. 그때는 아웃풋 SNL은 베이스 밴드 SNL을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싱글 사이드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산하면은 10의 3승 거기 BT 요게 그게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10의 5승이거든요. 10의 5승 50dB를 원하잖아요. 아웃풋 SNL 50dB를 원하니까 예, 이게 10의 5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의 5승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PT는 200W가 된다. 예,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어 같은 경우는 EW 필요한 밴드위스 그래서 만 헤르츠 2배 그래서 20kHz 밴드위스가 필요하고요. 보내는 파워는 200W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글 사이드 밴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계식에서 200W가 필요한데 밴드위스는 반만 있으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반 실제로 만 헤르츠 신킬로헤르츠만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AM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컨벤셔널 AM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SNR은요, 에타 곱하기 베이스밴드거든요. 베이스밴드는 이렇게 줘주고 에타가 이제 에타는 수식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이 에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값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피스 오브 MN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스 MN은 요거 제곱이 돼야 됩니다. 요거 제곱이요.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 되면은 최대값이 아까 6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M, Average Message Power, Average Power가 필요한데요. Average Power는 오토콜리션에서 타워를 0으로 넣으면 되죠. 예, 그래서 타워를 0으로 넣게 되면 앞에 이제 오토콜리션 방식이 주어졌는데 거기다 타워를 0으로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piece of MN, 노멀라이즈한 파워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PMN 여기 넣어주고 A 값 넣어주고 하면은 에타 값이 0.2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0.22에다가 베이스밴드 SNR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이 값이 10의 5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T를 계산하면 909W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다시피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어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전송 파워가 또는 싱글 사이드 밴드 AM 이 두 가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200W로 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SNR 50dB를 만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컨벤셔널 AM 같은 경우는 약 900W 그죠? 예, 한 4.5배 파워를 더 쏴야만 그죠? 똑같은 아웃풋 SNR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EW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20kW다. 그래서 실제로 컨벤션 AM 같은 게 같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파워를 써야 되는 파워의 비효율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제를 봤습니다. 예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